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이틀 전 장애인 최초로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한 김홍빈 대장이 하산 도중 조난을 당한 뒤 실종됐습니다. 김 대장은 빙하가 깨진 틈인 크레바스를 통과하다가 실족했고 구조 도중 다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에 있는 우리 대사관은 파키스탄 군 헬기를 동원해 구조 작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백신 사전 예약 시스템 접속 지연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53세, 54세 대상 예약에도 신청자가 몰리면서 결국 2시간 시간이 늦춰졌지만 접속 장애는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는 1,200명대로 예상돼 4자릿수 확진자가 나온 지 2주째가 됐습니다. 아프리카 해역에서 활동하다가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된 청해부대 문무대왕함 승조원 전원이 군 수송기를 타고 오늘 저녁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합니다. 전체 승조원 301명 가운데 지금까지 82%가 넘는 24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 관련 조사에서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의 양강구도가 깨지고 이낙연 전 대표까지 3강구도가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TBC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들 모두 20%대 초반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3일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도 무산됐습니다. JTBC가 보도한 소마 히로이사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의 막말 논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스가 일본 총리는 소마 총괄공사의 발언에 대해 극히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유감을 나타냈지만 경질 여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신곡 버터가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앞서 7주 연속 1위를 한 데 이어 이번에는 또 다른 신곡 퍼미션 투 댄스가 1위를 했습니다. 후속곡을 또다시 1위 자리에 올려놓은 것으로 방탄소년단은 버터의 바통을 이어받아 1위를 했다면서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열 손가락이 없는 산악인 김홍빈 대장이 장애인 최초로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한 뒤 하산하다가 크레바스에 빠져 실종됐습니다. 김 대장은 우리 시간으로 18일 저녁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북동부에 위치한 8,047m 브로드피크 등정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하산 도중 빙하의 좁고 깊은 틈인 크레바스에 빠졌고 러시아 구조대원이 15m가량 끌어올렸지만 다시 추락하면서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파키스탄 주재 한국 대사관이 긴급 대응에 나섰는데요. 파키스탄 군 소속 헬기를 동원한 구조 작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정용환 기자입니다. 열 손가락이 없는 산악인 김홍빈 대장입니다. 1991년 북미 최고봉인 맥킨리 단독 등반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해 동상으로 손가락을 모두 잃었습니다. 손가락이 없는 가운데도 등정을 멈추지 않았던 김 대장은 우리 시간으로 지난 18일 오후 8시 58분 해발 8,047m의 브로드피크봉 등정에 성공하면서 히말라야 8,000m급 자이언트봉 14개를 모두 정복했습니다. 장애인으로는 세계 최초이자 국내 산악인 전체를 통틀어도 7번째에 해당하는 대기록입니다. 6명으로 구성된 원정대는 지난달 14일 출국해 4,800m 지점에 베이스 캠프를 차렸습니다. 여기 브로드피크 베이스 캠프에 도착했습니다. 날씨 조금 전에 아주 기상이 나쁘다가 지금 텐트를 막 치고 나니까 햇빛이 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오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김 대장에게 축하를 전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김 대장이 하산 과정에서 조난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 대장은 해발 7,900m 부근에서 빙하가 깨진 틈인 크레바스를 통과하다 실족했고 우리 시간으로 오후 2시쯤 구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러시아 등반대가 곧장 조난 현장에 도착했지만 김 대장을 낭떠러지 위로 끌어올리는 데는 끝내 실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대장이 속한 광주 장애인 체육회와 광주시 산악연맹은 김 대장이 주말을 이용해 올라오는 도중 줄이 헐거워지면서 아래쪽으로 추락했다고 전했습니다. 주 파키스탄 한국 대사관은 파키스탄군 소속 헬기를 동원해 이르면 오늘부터 구조 작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브로드피크 베이스 캠프로 영사와 현지 직원을 급파해 구조 작업을 지원하게 할 계획입니다. 좋은 소식 전하겠습니다. JTBC 정용환입니다.
53세와 54세 코로나19 백신 사전 예약이 어제 저녁 8시부터 시작됐지만 또다시 먹통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예약 개시 시점을 2시간이나 늦췄지만 오늘 새벽까지도 접속은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혼란 속에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비공식 통로를 통해 사전 예약에 성공했다는 글이 여러 건 올라왔습니다. 방역 당국의 시스템 관리 능력이 거듭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편 어젯밤 9시까지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1,157명.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200명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초 어제 저녁 8시부터 하기로 했던 53세와 54세에 대한 백신 사전 예약이 2시간 늦춰졌습니다. 대기자만 37만여 명, 100시간 넘게 대기하라는 안내문이 뜨는 등 접속이 지연되자 방역당국이 긴급 점검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밤 10시가 넘어서도 접속은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7월 19일이 아닌 8월 19일부터 접속이 가능하다는 팝업창이 뜨면서 혼란을 키웠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비공식 통로를 통해 사전 예약에 성공했다는 글이 여러 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50대를 대상으로 한 접속 장애는 지난 12일과 14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저희가 그간에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계속 보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대규모 사전 예약 개시 직전에는 운영 서버를 재기동시켜서 안정화된 상황, 환경에서 예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백신 접종 예약이 지연되는 사이 어제도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1,157명, 수도권이 775명으로 67%, 비수도권이 382명으로 33%를 차지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이보다 더 늘어 1,200명대 초중반, 많게는 후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백신 접종을 둘러싼 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사전 예약 때마다 먹통과 마비가 반복되고 있고 이번에는 누락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백신 접종 첫날이었던 어제 접종 대상자 명단이 엉뚱한 지자체로 넘어가면서 접종이 늦어지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성화성 기자입니다. 체육관 2층 대기석이 고3 수험생으로 꽉 찼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백신 접종 통보를 받고 찾아왔지만 정작 접종 대상자 명단에는 이름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9시 20분쯤부터 대기를 해서 11시 정도부터 접종을 시작한 것 같아요. 1시간 반 정도 넘게 기다린 것 같아요. 초조하기도 하고 학생들끼리 아무래도 붙어있다 보니까 약간 코로나 위협. 확인해보니 접종 명단이 엉뚱하게 다른 지자체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결국 오전 접종 예정이던 고3 수험생 500여 명이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저희가 등록을 할 때 입력의 오류나 이런 부분으로 성명이나 주민등록 번호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11월 수능을 앞두고 전국 280여 개 예방접종센터에 우선 접종 대상인 고3 학생들이 몰렸습니다. 고3과 고교 교직원의 접종 동의율은 97%로 접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학생들은 부작용에 대한 걱정과 백신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함께 드러냈습니다. 접종 전에는 많이 긴장되고 했는데 접종 후에는 크게 별다른 이상 없이 잘 끝나서 기분이 좋습니다. 2차는 남긴 했는데 그래도 2차 맞고 나면은 확실히 더 안심될 것 같긴 해요. 1차 접종은 이번 달 30일까지입니다. 2차 접종 기간은 다음 달 9일부터 시작됩니다. 화이자 백신 접종 이후 가슴 통증이나 압박감, 호흡곤란 같은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아프리카 해역에 파견돼 활동하다가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된 청해부대 문무대왕함 승주원 전원이 군 수송기를 타고 오늘 저녁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합니다. 전체 승주원 301명 가운데 지금까지 82%가 넘는 24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귀국 직후 유전자 증폭, PCR 검사를 다시 받은 뒤 전문 의료기관 치료시설과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사상 초유의 군부대 방역 실패에 대한 비판과 책임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활주로에선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에서 군 장병들이 내립니다. 청해부대 문무대왕함 승조원 301명과 교대하거나
이들을 무사히 태우고 돌아오기 위해 아프리카 현지에 도착한 특수 임무단입니다. 승조원 전원은 수송기 2대에 타고 어제 한국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290명이 정원인 수송기 내부에 임시 격벽을 세워 확진자와 음성 판정을 받은 승조원이 앉을 자리를 구분했습니다. 현지 병원에 입원했던 16명도 같은 수송기를 타고 들어옵니다. 폐렴 증상 등 상대적으로 증세가 심한 한 명은 동승한 의료진의 집중 관리를 받게 됩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 도착하는 승조원들은 즉각 전문 병원과 격리시설로 나눠 이동할 예정입니다. 청해부대원의 국내 도착에 대비한 전담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 격리시설 등을 확보하여 신속한 치료와 회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지 보건당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인원은 지금까지 모두 247명입니다. 전체 승조원 301명 가운데 82%가 넘습니다. 함장과 부함장 등 지휘부도 추가로 포함됐습니다. 나머지 50명은 음성, 4명은 판정 불가 결과가 나왔는데 잠복기를 고려했을 때 이들 가운데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난해 2월 군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최대 규모의 집단 감염입니다. 군 당국 지휘부의 방역 실패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 군 관계자는 내부에서조차 안일한 대응이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파병 5개월이 다 되도록 백신 접종 계획을 세우지 않은 데다 이달 초 첫 증상자가 나온 뒤에도 검사나 격리 등 조치가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군 지휘부가 함정 내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을 감지한 것도 첫 유증상자가 나온 뒤 일주일 이상 지난 10일입니다. 청해부대는 그때서야 유증상자 40여 명에 대해 첫 검사를 했습니다. 신속 항체 검사 키트를 사용해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체는 감염 2주가 지나야 생기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선 가짜 음성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 섣부른 대처만 부른 결과가 됐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뽑는 당내 경선 일정을 5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야당과 경선 시기를 비슷하게 맞추면서 판을 더욱 키우려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JTBC와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대선 판세는 이미 요동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양강 구도가 깨지고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까지 오차범위 안에서 경쟁하는 3강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안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JTBC 리얼미터 정기 여론조사 결과가 요동쳤습니다. 오차범위 내지만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자리가 처음으로 바뀐 겁니다. 게다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앞서가던 두 주자와의 간격을 이번엔 오차범위 내로 좁혔습니다. 빅2 양강 구도가 깨지고 세 주자가 오차범위 안 접전해버리는 3강 구도가 된 겁니다. 이렇게 혼전이 시작된 건 선두였던 윤 전 총장의 선호도가 11%포인트 넘게 빠지고 이 지사도 거의 제자리를 지키는 동안 이 전 대표의 지지율이 20%대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응답자 이념 성향별로 보면 중도층에서는 세 주자가 모두 비슷한 선택을 받았습니다. 보수층에선 역시 윤 전 총장을, 진보층에선 이번에도 이 지사를 가장 많이 지지했는데 보수 응답자 중 16%가 이 전 대표를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지지율을 올린 걸로 보입니다. 윤 전 총장 지지층 일부가 친문의 지지를 받는 이 전 대표 쪽으로 흘러가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역사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 이재명 지사가 조금 강한 이미지가 드러나다 보니 좀 부담 없이 그 지지를 보낼 수 있는 이낙연 쪽으로 좀 흐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 윤석열에선 이 지사가, 이낙연 대 윤석열에선 이 전 대표가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어느 편이든 모두 오차범위 내로 나온 겁니다. 이런 가운데 야권에선 지난주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홍준표 전 대표보다도 높은 6%를 기록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JTBC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새벽에 이번 주 빌보드 싱글 차트 순위가 발표가 됐는데요. 방탄소년단이 이런 기록을 세웠습니다. 1위 자리 아티스트 이름의 BTS는 그대로고요. 곡만
버터에서 퍼미션 투 댄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곡으로 1위를 주고받은 건데요. 홍희정 특파원이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빌보드가 공개한 메인 싱글 차트. 이번에도 방탄소년단 BTS가 정상을 유지했습니다. 7주 연속 1위를 차지한 버터에서 퍼미션 투 댄스로 노래 제목만 바뀌었습니다. 탑배 정상에 올랐다가 자신의 신곡으로 다시 1위에 성공한 그룹은 1964년 비틀즈 이후 BTS가 5번째입니다. 퍼미션 투 댄스는 영국 출신 세계적인 싱어송라이터 에드 시런이 작곡에 참여했습니다. PTD is a song that will get everybody's heart pumping and dance again, and this is actually a gift of Ed Sheeran. 지난 9일 발매된 이후 벌써 스트리밍 1,590만 회, 라디오 청취자 수 110만 명, 음원 다운로드 14만 100회를 기록하며 흥행을 예고했습니다. BTS는 다이너마이트부터 퍼미션 투 댄스까지 단 10개월 2주 만에 5개의 핫백 1위 곡을 탄생시켰습니다.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이후 최단 기간 기록입니다. 퍼미션 투 댄스의 정상을 내준 버터는 이번 주 7위를 기록해 핫백 10위에 BTS 곡만 2곡이 올랐습니다. BTS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버터의 바통을 이어받아 1위를 차지했다며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일본 도쿄올림픽은 이제 사흘 뒤면 열리는데도 이 코로나 때문에 중단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여전히 나오고 있는 정도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도쿄 상황도 그렇고요. 올림픽 관련 확진자도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속속 도쿄에 도착하고 있는 우리 대표팀 선수들에게는 경기를 치르는 것과 함께 무사히 경기장에 서는 것도 큰 부분이 됐습니다. 최하은 기자가 전합니다. 마스크를 하나 더 덧대어 쓰고 손엔 고무 장갑을 꼈습니다. 고글과 가림막으로도 불안했는지 탁구 대표팀 막내 신유빈은 방호복까지 챙겨 입었습니다. 양궁과 탁구, 펜싱, 체조, 올림픽 선수단 가운데 100여 명이 도쿄로 떠났습니다. 모두 백신을 맞았고 출발 전 코로나 검사도 2번 받았지만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방역 지침을 완벽히 준수하여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비행 시간보다 나리타 공항에서 서류를 든 채 보낸 시간이 더 깁니다. PCR 음성 확인서, 올림픽 ID, 길에서 받으신 건강카드, 오차 애플리케이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역을 거치고 타액 검사를 받느라 줄서기와 기다리기를 반복했습니다. 앞서 출국한 축구대표팀도 공항을 빠져나오는 데만 6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오래 대기해 본 적도 처음이네요. 모두가 예외 없이 까다로운 절차를 밟고 도쿄로 모여들지만 감염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3명이 감염된 남아공 축구대표팀은 첫 경기를 사흘 앞두고 21명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습니다. 경기 6시간 전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뛸 수 있는데 선수 대부분이 격리되면서 훈련은 멈췄습니다. 도쿄의 하루 확진자도 닷새째 1,000명을 넘어서면서 아직 열리지도 않은 대회의 중단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개막이 다가온 지금도 절반이 넘는 일본 국민이 개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네, 곳곳에서 부딪히고 있는 미국과 중국. 이번에는 미국이 중국의 해킹 문제를 문제 삼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이메일 해킹을 비롯해서 각종 사이버 공격을 중국 소행으로 규정하고 유럽, 일본 등과 함께 비난에 나섰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정부가 해커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백악관이 낸 성명에선 그간 벌어진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의 배후로 중국 정부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미국에서 3만 개 이상의 기관이 피해를 본 마이크로소프트 익스체인지의 해킹도 중국 국가안전부 소속 해커들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청부 해커를 고용해 은밀히 범죄를 저지른다고 비난했습니다. My understanding is that the Chinese government, not unlike the Russian government, is not doing this themselves, but are protecting those who are doing it, and maybe even accommodating them being able to do it. That may be the difference. 미국 기업에 수백만 달러를 갈취하는 랜섬웨어 공격에도 중국 정부가 연루돼 있다고 했습니다. 백악관은 구체적인 행동에도 들어갔습니다.
The Department of Justice is imposing costs and today announced criminal charges against 4 MSS hackers. These charges address activities concerning a multi-year campaign targeting foreign governments and entities in key sectors. 중국 해킹에 대한 비판 대열에 유럽연합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일본, 호주 등도 동참했습니다. 백악관은 사이버 공간에서 중국이 보이는 무책임한 행동은 책임 있는 세계 리더가 되겠다는 목표와 모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기원과 신장 인권 문제를 계속 지적해온 미국이 이번엔 해킹을 가지고 더 강하게 공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여야가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법안에 대해 다음 달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했는데 억 단위 미만은 반올림해서 계산한다는 과세 기준에 대해 국민의힘이 4.4.5입 계약이라고 비판하면서 7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오는 25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대응 등을 위해서 당분간 지사직을 유지한 채 당내 경선에 참여한다는 입장입니다. 잠재적인 대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대선 출마를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미래와 국민을 위한 길이라면 헌신하는 것이 자신의 도리라고 밝혔습니다. 제3지대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3지대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정치 세력 교체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노동시장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더 큰 영향을 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국제노동기구 조사에서도 여성의 타격이 더 큰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2019년과 2020년 사이 전 세계적으로 남성의 고용은 3% 줄었는데 여성 고용은 4.2% 줄었습니다. 올해는 남성 고용은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되겠지만 여성 고용 인원은 1,300만 명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번 주 강력한 폭염이 찾아올 것으로 예보가 돼 있고요.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정비 등을 이유로 정지돼 있던 원전을 재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신월성 1호기가 가동됐고 신고리 4호기가 내일부터, 월성 3호기는 오는 금요일부터 가동이 될 예정입니다. 매각 관련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며 반대하고 있는 대우건설 노조가 총파업을 결정했습니다. 조합원 투표에서 96%의 찬성률이 나왔습니다. 총파업의 구체적인 방식과 일정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경남 사천의 선박 부품 제조업체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사고로 숨졌습니다. 지난 17일 지지대 도장 작업을 하던 도중 비스듬하게 세워져 있던 지지대가 쓰러졌고 그 아래 깔렸습니다. 지지대의 무게는 495kg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오후 검찰 호송을 받으면서 구치소로 이동하던 50대 남성이 구치소 문 앞에서 가스총을 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담배를 피우겠다고 해서 수사관이 잠시 수갑을 풀어준 사이 가방에서 가스총을 꺼내 발사했는데 곧바로 제압돼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발굴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경남 함안 강명리 사지에서 고려시대 금동 불상이 나왔습니다. 의복과 손 모습 등이 비교적 잘 보존돼 있는 높이 8cm의 불상으로 불교사 연구를 위한 가치 있는 자료로 평가가 됩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이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전시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예약 사이트가 만들어지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모든 관람 회차 티켓이 매진이 됐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에 임명된 유흥식 대주교가 오늘 감사 미사를 봉헌하는데요. 미사는 온라인으로 생중계가 됩니다. 바티칸 교황청으로 이달 말에 떠나고 다음 달 초부터 장관직을 수행합니다. 한일 또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오늘 일본에 갑니다. 한미일 차관 협의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성사가 됐습니다. 특히 한일 협의에서 두 나라 외교차관이 양국 관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야기를 주고받을지도 관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 채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오늘부터 진행하는데요. 11월까지 1,200여 개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음 달까지 신고를 집중적으로 받고 비위 연루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도 할 계획입니다.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를 받는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에 대해서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검찰은 무기징역과 4조 원대 벌금 1조 4천억 원대의 추징금을 부여했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화요일 아침 7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올림픽에 대해서 쏟아지고 있는 우려들 잇따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쿄에 간 미국 체조 선수가 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보들 기자, 검사를 다 통과한 선수였죠? 예, 그렇습니다. 백신을 다 맞고 증상도 없었던 미국 체조팀의 교체 선수 카라 이커가 확진됐습니다. 이커의 아버지는 미국 언론에 딸이 굉장히 실망한 데다 열흘간의 격리 이후에나 미국에 돌아올 수 있어 더 답답해한다고 전했습니다. 역시 백신을 맞고 도쿄행을 준비 중이던 3대3 농구의 KT 루 사뮤엘슨도 조금 전에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진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 3대3 농구는 이번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정식 종목이 됐는데 사뮤엘슨은 어릴 때부터 올림픽에 나가는 게 꿈이었다. 확진 사실을 공유하게 돼 무척 좌절스럽고 도쿄에 가서 경쟁하지 못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CNN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를 인용해서 어제 월요일까지 확진된 올림픽 관계자가 모두 6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11,000명의 선수들이 선수촌 21개 건물에서 머물게 되는데 이 안에서의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선수촌 밖에서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어제 도쿄의 확진자는 727명으로 일주일 전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수준입니다. 18일까지는 닷새 연속 1,0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일본 전체의 확진자는 2,329명입니다. 일본 내에서는 긴급 사태 발령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올림픽 이후에 확산세가 더 커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코로나 상황도 보면 우려대로 독립기념일 이후에 확진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32,300명으로 2주 전에 비해 2.4배 이상 늘었습니다.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3만 명을 넘은 건 5월 중순 이후에 처음입니다. 최근 확산세에 대해 한 미국의 전문가는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의 유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입원 환자의 97%, 사망자의 거의 대부분이 미접종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로 델타 변이에 감염된 걸로 보이는데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Most people will either get vaccinated or have been previously infected, or they will get this Delta variant. And for most people who get this Delta variant, it's going to be the most serious virus that they get in their lifetime. 미국뿐 아니라 유럽의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프랑스는 공식적으로 4차 유행을 선언했고요. 어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 제한 조치를 해제한 영국도 늘어나는 환자의 백신 접종을 더욱 독려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9월부터는 나이트클럽에 가려면 백신 2회 접종 증명서를 내도록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델타 변이가 퍼지면서 세계 경제 회복 전망도 다시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뉴욕 증시가 장을 마감했는데요. 다우는 2.04%, S&P 500은 1.59% 하락했습니다. 나스닥도 1.06% 떨어졌습니다.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의 주요 지수들이 2% 이상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강버들입니다. 네, 도쿄올림픽 기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가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요. 당연히 한일 정상회담도 무산이 됐습니다. 회담이 열릴 여건이 아니라는 판단이었는데요. 주한 일본 대사관 고위 관계자의 막말도 이 같은 결정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 개기 방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일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관심을 모았던 한일 정상회담도 당연히 열리지 않게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성과 있는 정상회담을 기조로 내걸고 일본 측과 실무 협의를 해왔습니다. 청와대는 오전까지도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미지수라면서도 막판까지 일본 측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결국 관계 복원을 위해선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며 대통령의 방일 구상을 최종적으로 접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JTBC가 보도한 소마 히로이사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의 막말 논란도 영향을 끼친 걸로 알려졌습니다. 소마공사는 앞서 JTBC 취재진에 성적 비하 표현을 써가며 문 대통령과 우리 외교부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이 보도 이후 외교부는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 그쳤습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용납하기 어려운 발언이었다면서 소마공사의 발언으로 인해 청와대 내부 분위기도 방일과 정상회담에 대해 회의적으로 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성과 있는 정상회담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청와대는 다만 임기 말까지 계속 일본과 대화 노력을 해나갈 것이란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도 방일하지 않기로 하면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우리 정부 대표 자격으로 올림픽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JTBC 박수현입니다. 이 같은 우리 측 결정에 일본 스가 총리의 입장은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서 한국과 의사소통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일관된 입장이라는 건 지금까지의 주장을 고수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막말과 관련해서는 극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했습니다. 박지윤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 무산 소식이 전해진 뒤 스가 총리가 어제 오후 입장을 내놨습니다. さらに日韓関係を健全な関係に戻すために今後とも我が国の一貫した立場に基づいて韓国側としっかりこれは意思疎通を行っていきたいこう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올림픽을 계기로 한 정상회담이지만 사실상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를 두고 일본 정부의 원칙을 지켰다는 점을 내세운 걸로 보입니다. 일본이 앞으로도 지금까지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걸로 보여 한일 관계 난항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과 관련한 막말로 물의를 일으킨 소마 히로이사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에 대해선 유감을 표했습니다. 韓国側の対応について、その背景について、は私が述べる立場にはな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소마 총괄 공사를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반발을 의식한 사실상 경질일 수 있는데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도쿄올림픽 한국 선수단을 격려하려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의 일본 방문도 취소됐습니다. 문체위 관계자는 일본 측에서 선수단 격려가 어렵다는 통보가 왔다며 선수들을 만나지 못하면 갈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전했습니다.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의 막말 논란과 문 대통령의 방일 무산 등으로 인한 경색 국면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3일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청와대가 어제 오후 5시 15분쯤 발표했습니다. 일본 측과 협의를 진행했지만 스가 총리와의 정상회담 성과를 기대하기에 미흡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소마 히로이사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의 막말 논란도 이번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일 관계가 앞으로 더욱 경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조진구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새벽에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고 스가 총리와 회담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때문에 청와대 공식 발표가 계속 기다려졌었는데 하루 종일 고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5시 15분쯤 오후에 발표를 했는데 고민의 이유는 뭘까요? 두 가지였다고 네. 봅니다. 하나는 정상회담을 하는 이상 가시적인 성과를 좀 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었는데 일본 측과 사전 협의에서 조금 미치지 못했다 하는 게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 소마 총괄 영사의 막말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17일 날 토요일이죠. 최정권 네. 차관이 IOC 대사를 초치해서 가시적이 응당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일본 정부가 그에 대해서 뭉답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그 일본 정부의 대변인이었던 가토 관방장관 오전에 기자회견에서 이런 인사 문제에 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요구했던 소마 총괄공사에 대해서 책임 문제를 우야무야했다 하는 거에 대한 우리 정부의 불만, 또 우리 국민들의 격앙된 감정 이런 거를 골고루 감안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스가 총리가 소마 총괄공사를 경질했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결정을 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박수현 수석의 말씀 중에서 의미 있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대화가 충분히 의미 있게 이루어졌고 이해 접근도 있었다.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싶었지만 조금 미흡하지만 어느 정도 만족스럽진 않지만 가능성이 있었는데 거기에 결정적인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소마 공사에 대한 막말을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그에 대해서 응당한 조치를 일본 정부가 취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불만이 그대로 표출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양국 간에 상당한 이해 접근이 있었던 모양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들이 진행됐다고 보세요? 지금 보도되고 있는 거에 의하면은 지난 2019년 7월에 취했던 수출 규제 조치에 관해서 우리가 사실상 피해가 별로 없었거든요. 또 일본 내에서도 일본 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원상복귀시켜달라 하는 요구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었던 거죠. 네, 자, 문 대통령 국내 여론도 좀 신경을 쓰고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보십니까? 대선 후보들의 경우에도 일본을 방문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들을 어제 내지 않았어요? 예. 뭐 정치적인 고려가 전혀 없었다고 하면은 네. 그건 좀 이상한 얘기가 되고요. 다만 그것이 결정적이었냐 하면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년 5월까지 임기가 주어져 있습니다만 잔여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악화될 대로 악화된 한일 관계를 조금은 정상적인 상태로 복원시켜놓고 퇴임하고 싶다 하는 게 대통령의 아마 의중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스가 정부 출범 이후에 우호적인 시그널을 많이 보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응할 것을 기대했었는데 그에 응하지 않았다 하는 거에 대한 불만이 아마 이번 이렇게 표출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스가 총리 역시 일본 국내 정치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9월 30일이면 자민당 총재 임기가 끝나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어찌 보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그렇죠. 그 기회를 놓친 건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마 외교적으로 본다면 나중에 사가들은 아마 큰 실패라고 아마 규정할 가능성이 네. 있습니다. 지난 6월 달에도 우리 정부한테 큰 결례를 했다고 생각해요. 사전에 충분히 실무적인 그 차원에서는 약식 회담도 할 것으로 거의 약속이 됐던 것인데 영국에서 진행된 G7 정상회의 그렇습니다. 말입니다. 그것도 아마 실패로 기록이 네. 됐고 이번도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그거를 하지 못했다. 말씀하신 대로 자민당 총재 선거가 9월 30일에 있습니다만 지금 당면한 과제는 코로나를 도 안정되어 있지 않고 올림픽을 어떻게 잘 치를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모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진로랄까요? 이런 거를 생각할 여유가 아마 스가 총리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대국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한일 관계를 개선하면서 네. 그 외교적인 성과를 올리는 것이 자신들한테는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는데 그런 거를 생각하지 못한 외교적으로 본다면 조금 우리한테 좀 이상한 말입니다만 좀 문외한의 총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스가 총리가 만일 자민당 총재 재선에 성공하지 못하고 총리 자리에서도 물러나게 된다면 오는 10월에 있을 G20 정상회의에서도 두 정상이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네. 얽히고 설킨 한일 관계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세요? 이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지난해 한중일 정상회담이 사실상 한국 그 주체로 열릴 그 순번이었는데 열리지 못했거든요. 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올해 가능하면은 코로나가 안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도쿄올림픽을 잘 치르고 그리고 스가 총리가 재선이 되든 재선이 되지 않든 다음 총리가 한국에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환경을 만든다면은 한 번쯤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기대를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일 관계 풀리고 개선돼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거니까요. 양국한테는 정말 중요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내륙 곳곳에 쏟아질 강한 소나기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중부, 호남,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50mm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올라가는데요. 낮 최고 기온이 서울과 대전, 전주와 대구가 34도로 예상됩니다.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열돔 현상이 나타나면서 내일 서울의 기온이 36도 등 강한 폭염이 시작이 될 것으로 예보가 돼 있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이틀 전 장애인 최초로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한 김홍빈 대장이 하산 도중 조난을 당한 뒤 실종됐습니다. 김 대장은 빙하가 깨진 틈인 크레바스를 통과하다가 실족했고 구조 도중 다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에 있는 우리 대사관은 파키스탄 군 헬기를 동원해 구조 작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코로나 백신 사전 예약 시스템의 접속이 지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53세, 54세 대상 예약에도 신청자가 몰리면서 2시간 시간이 늦춰졌고, 하지만 접속 장애는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는 1,200명대로 예상돼 4자릿수 확진자가 나온 지 2주째가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3일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도 무산됐습니다. JTBC가 보도한 소마 히로이사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의 막말 논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스가 일본 총리는 소마 총괄공사의 발언에 대해 극히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유감을 나타냈지만 경질 여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 관련 조사에서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의 양강 구도가 깨지고 이낙연 전 대표까지 3강 구도가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TBC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들 모두 20%대 초반의 지지율로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였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